안녕하세요. 유견보호입니다. 유견숲입니다. 자,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일을 시작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연기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모든 걸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은 이 일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견보호소라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A 보호소가 있습니다. 모 단체로부터 아주 큰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 새로 하고 이제 운영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보호소에 내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단체로부터만 후원을 받아라. 다른 단체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후원 받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 보호소에 계신 보호소장님한테 약간의 돈을 드렸어요. 그냥 점심 사드시라고. 근데 그 돈을 끝내 받지 않으셨어요. 그 돈 받은 것이 들키면은 아이들 사료값도 후원받지 못한다. 그 단체로부터. 유기견 숲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이 일을 갖다가 언제 딱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이 많은 아이들 돌보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시작점을 땡 찍고 시작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대한민국 유기견 어떤 보호활동에 혹은 유기견 구조활동에 무언가 기여를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죠. 현실이 너무 힘들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했지만은 때로는 그냥 버텨온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봉사이고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은 점점 줄어듭니다. 봉사 정신도 줄어들고 남은 거는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런 현실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자, 어떤 보상 심리가 생길까요? 여러분, 큰 단체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후원을 하면은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은 단체 운영비로 빠집니다. 이거는 우리들끼리 참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소규모 어떤 보호소나 어떤 그룹에도 후원금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운영비로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빨리 확인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 기침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이 아이 기침하는, 이 아이는 곤두입니다. 이 아이 기침하는 영상을 올리고 이 아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후원금 모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되었을 때 그 후원금에 제가 20%는 여기 보호소 운영비로 좀 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오케이 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후원한 이유는 단연 기침하고 있고 아파 보이는 이 곤두를 후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보내주신 거니까 그 돈을 갖고 보호소 운영비를 뺀다 혹은 제 생활비를 뺀다 아마 용납 못 하실 겁니다. 이 정도 보호소를 운영하고 이 정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냥 다른 어떤 소일거리를 찾을 수 없고 어떻게 제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뭘 먹고 살까요? 물론 유견숲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 위탁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비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떨까요? 후원금을 좀 요리조리 조리해서 뭔가 약간 내 생활비를 갖다가 약간 빼는 그런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SNS를 쭉 보다 보면은 어떤 보호소가 횡령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후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횡령이 되는 건데, 그럼 그 보호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그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여전히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이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과거에 뭔가 후원금을 좀 요리조리 했었고 횡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횡령을 통해서 제 이득을 얻었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는 뭔가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혹은 이걸 해서 내가 뭔가 딴 걸 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희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타던 희생정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어떤 보상심리, 그걸 메우기 위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보호소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만약 그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잘 풀려서 뭔가 위탁비, 좀 안정적인 위탁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보호소 운영을 할 수 없다면은 어쩔까요? 과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그분들에게 계속 유견 보호소 운영해라,
계속 불쌍한 아이들 돌봐라. 계속 해왔던 것처럼 희생정신으로, 봉사정신으로 이 많은 유기견들을 위해서 뭐 몸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보호소 운영에 있어서 좀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유기견에게 후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에 후원하시는 건가요?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유기견숲 같은 보호소가 좋아 보여서 이 보호소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이 보호소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유기견숲이라는 보호소에 후원하실 거고, 만약에 이렇게 뭐 아픈 아이가 있다면은 뭐 이 아이도 이렇게 혈액 이게 순환 장애로 전신 마비되어서 3개월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 유기견에게 후원하겠다.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돈이 100%다 쓰이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가 후원하고자 하는 그 유기견들은 어느 시설에 있습니다. 어떤 유기견 사설 보호소에 있는 거죠. 거기 속해 있는 거죠. 그냥 길 위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누군가 구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후원금을 그 누군가가 이 유기견에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유기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의 어떤 생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혹은 좀 정신적인 상태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후원금이 헛되이 쓰일 수 있다는 말을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기견 보호소라는 곳이 처음부터 보호소가 아닙니다. 유기견 보호소 운영하는 사람도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유기견 숲의 어떤 운명을 한 치 앞도 예상 못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내년에 유기견 숲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내년에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자체, 또 정부적 지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반려동물 문화의 어떤 그런 상승, 그런 것들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기견 어떤 이걸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 혹은 유기견 이쪽에 후원해 주신 여러분이 보호소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냥 무조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보호소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들 잘 지내는 그런 보호소가 유지되길 원하시나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주면서 그냥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보호소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유기견 보호소에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보호소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나 관심을 사용하는 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설 보호소긴 하지만은 약간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나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물품 혹은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의견들,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정리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긴 하지만은 후원금을 잘 사용하는 그것만으로 유기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갖다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 여기는 괜찮은 보호소다, 그걸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후원금을 잘 사용하고 잘 정리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의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잘 지낼 거다, 그렇게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보호소, 나쁜 보호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잘 지내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과 못 지내는 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지금은 잘 지낼 수 있지만 나중에 못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생명을 다루는 일인 거죠. 그 아이가 죽어야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그 아이가 잘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유기견숲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은 잘 지낸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